시간은 판다스 모듈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수치형으로 연속적인 데이터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카테고리컬한 데이터로 변경하는 방법과 그다음 이 데이터 프레임끼리 병합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 범죄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와서 이 범죄 데이터를 분석해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결과 형태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활용해서 만들어보는 실습까지 진행을 하면서 오늘 판다스 모듈 배워보는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속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수치형 데이터를 카테고리컬한 데이터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이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눠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는 1살에서 15살, 청년은 16살에서 25살, 중년은 26에서 35살, 장년은 36살에서 60살, 노년은 61살에서 99살까지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카테고리컬하게 정보를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일단 이 나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구간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0부터 15, 16부터 25, 26부터 35, 36부터 60, 61부터 99 이렇게 빈스라는 변수에 구간을 나눠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벨을 붙여줘야 돼요. 예를 들어 0에서 1살에서 15살은 미성년자, 16살에서 25살은 청년, 26에서 35년은 중년, 그리고 장년, 노년 이렇게 각 카테고리를 내가 어떤 이름을 붙여서 부를 건지를 지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에이지스, 빈스, 라벨 이렇게 총 3개의 리스트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뉴 버튼 클릭해서 파이썬 파일 하나 만들고요. 판다스 모듈 세 번째. 그럼 판다스 모듈 사용해야 되니까 가장 먼저 import pandas as pd 그리고 3개의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나이와 그 나이를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는 구간 그리고 라벨까지 리스트 형태로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나이 정보, 그 다음에 그 나이의 범위를 구간으로 나눠서 저장할 수 있는 리스트, 그리고 실제 그 카테고리를 내가 어떤 이름을 붙여서 부를 건지에 대한 라벨까지 총 3개의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카테고리를 만드는 방법은 pd.cut이라는 함수를 쓰면 돼요. cut. 그 안에 순서대로 나이, 그 다음 범위, 그리고 라벨을 하나씩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cat라는 이름으로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cat는 pd.cut 순서대로 ages, 빈스, 라벨은 lb 그리고 카테고리를 확인을 해보면 네, 0살은 우리 이 범위 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NaN으로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0살도 나는 범위 안에 포함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범위를 지정할 때 -1부터 시작을 해주셔도 돼요. 네. 그래도 일단 0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카테고리를 확인을 하게 되면 각 나이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카테고리컬한 우리가 붙여준 이름 형태로 카테고리로 만들어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의 타입을 확인을 해보면 얘는 카테고리컬이라는 데이터 형식이다 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카테고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cat.categories 하게 되면 이 안에 총 미성년자, 청년, 중년, 장년, 노년 5개의 카테고리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데이터 프레임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 정보를 일단 데이터 프레임으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ages 언더바 를 하나 만들어서 pd.data 프레임 하고 나서 ages를 하나 넣어가지고 확인을 하면 나이에 대한 정보가 쭉 들어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이때 이 컬럼 이름을 0이 아니라 컬럼명으로 내가 지정해서 넣어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컬럼은 리스트 형태로 ages 하고 넣어주시면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을 했을 때 컬럼명이
에이지스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 나는 이때 이 데이터 프레임에 나는 age 언더바 카테고리라는 컬럼을 하나 추가해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컬럼 하나 새로 추가해주면 되겠죠. age 언더바 cat은 우리가 위에 만들어놨던 카테고리를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ages 언더바 df는 실제 나이 정보와 그 나이를 카테고리로 나눠놓은 정보가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age 언더바 cat, 즉 카테고리별로 해당하는 나이의 개수를 확인을 하고 싶을 때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value count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age 언더바 카테고리라는 그 컬럼의 개수를 각 데이터별로 세고 싶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ges 언더바 df의 age 언더바 cat 시리즈의 value 언더바 count 해주면 청년이 3명, 장년이 2명, 중년이 2명, 미성년자 2명, 노년이 1명 들어있다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value count는 이렇게 카테고리컬한 데이터가 각 데이터별로 몇 개씩 들어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할 때 이 value count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별로 병합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제를 보시면 유재석, 신동엽, 강호동의 발 사이즈를 구해놓은 시리즈 클래스가 하나 있어요. 발 사이즈를 구해놓은 시리즈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래에는 송은이, 김숙의 발 사이즈를 넣은 시리즈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시리즈 클래스를 병합하는 예제를 해볼게요. df1은 1점 시리즈, 이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260, 275, 245 이렇게, 인덱스는 유재석, 강호동이 있고요. 이 df1의 이름을 rsize라는 이름으로 붙여주도록 할게요. df1 확인. 그럼 이렇게 시리즈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df2에도 마찬가지 송은이, 김숙에 대한 시리즈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이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140, 230, 그리고 인덱스는 송은이, df2점 네임도 마찬가지로 발 사이즈 실행을 하게 되면 각각 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시리즈가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concat 함수를 사용해서 이 두 개의 시리즈 클래스를 병합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f3는 pd.concat 이라는 함수를 쓸 거고요. 내가 병합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두 개를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넣어주시면 돼요. pd.concat, 얘는 df3에, df3는 pd.concat, 그리고 df1, df2, df3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유재석, 신동엽, 강호동, 송은이, 김숙의 발 사이즈가 이렇게 합쳐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얘는 지금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시리즈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시리즈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력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리즈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또 병합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df4, 유재석, 신동엽, 강호동의 시력 정보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df4는 pd.시리즈에서 0.2, 1.8, 2.0, 인덱스는 유재석, 신동엽, 그리고 얘 이름은 df4의 이름은 시력, 그리고 df4 확인. 이 두 개를 한번 concat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지금 보면 axis라는 속성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axis 속성 없이 그냥 concat 했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df5는 pd.concat 하고 나서 리스트 형태로 df3와 df4를 concat 병합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지금 보면 이름은 사라져 버렸어요. 이 시리즈 클래스의 이름은. 그리고 유재석, 신동엽, 강호동, 송은이, 김숙의 발 사이즈와 시력 정보가 하나의 시리즈 클래스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이거를 액시스를 1로 줘서 이럴 경우에는 액시스 속성을 1로 주니까 하나의 시리즈 클래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컬럼이 하나 추가돼서 같은 인덱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들끼리 병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액시스를 1로 주느냐 주지 않느냐는 내가 이 각각의 시리즈를 하나의 시리즈 형태로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컬럼을 새롭게 추가해서 만들어낼 거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숙과 송은이에 해당하는 시력 정보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측치로
결과값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이번엔 데이터 삭제하는 함수입니다. 데이터를 내가 삭제하고자 할 때는 그냥 드랍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인덱스 이름을 넣어주시면 그 해당하는 인덱스에 대한 정보가 삭제가 돼요. 그럼 여기서 꼭 우리 PT랑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드랍 함수를 사용해서 김숙에 대한 정보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김숙에 대한 정보가 삭제되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정보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때 df5는 실제로 바뀌었느냐? 네, df5는 바뀌지 않았어요. 얘를 바꿔서 적용을 하려면 다시 df5에 저장을 해주셔야 되거나 아니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인플레이스 속성을 true로 주게 되면 자동으로 이 df5 데이터 프레임에 드랍 함수가 적용이 돼서 결과값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병합하고 이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까지 배워보았어요. 네,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판다스 모듈 사용하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기능들과 함수들에 대해서는 쭉 배워보았는데 이제는 실제 우리 범죄 데이터를 좀 불러와서 그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 데이터를 원하는 결과 형태로 만들어 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